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백윤재입니다. 오늘은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입니다. 어느 치과에서는 충치가 서너 개라고 했고 다른 치과에서는 치료할 치아가 없다고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난감하고 안 해도 될 치료를 받으셨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치과 의사들 중에 믿을 만한 놈이 없다는 누군가의 말에 동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을 만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은 입장에서 이 상황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 치아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 치료할 치아가 없다고 한 치과는 양심치과고 치료할 것이 많다고 한 치과는 과잉진료하는 치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치과마다 충치의 진단과 치료 계획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치과마다 충치 개수가 다를 수 있는 이유로 비윤리적인 치과 의사들의 양심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치료해야 될 충치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악용하는 치과 의사들이 소수지만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치과 의사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을 갖게 되고 신뢰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집단이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고 정직하고 꼼꼼하게 소신껏 진료하는 치과 의사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 계획에 대해 뭔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두세 곳 정도의 치과를 가보시고 더 신뢰가 가는 곳에서 치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 안 보이는 곳에 위치한 충치 때문입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가 썩는 인전면 우식증은 진행이 많이 되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인전면 우식이 의심되는 부위는 자세히 나오는 엑스레이를 또 찍어서 확인해보고 치과마다 보유하고 있는 우식 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치아는 눈으로만 봤을 때 예전에 치료한 곳이 떨어져서 떨어진 곳을 메꾸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보면 치아 사이가 썩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충치를 조금 제거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치아 사이가 생각보다 많이 썩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놓칠 수 있는 충치인 거죠. 건강검진 하실 때나 학교 구강검진 때는 보통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검진하기 때문에 이런 인전면 우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명확하게 썩은 충치는 이견이 별로 없지만 애매하게 썩은 충치에서 진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치가 비교적 초기인 경우 치료받는 사람에 따라 치아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치과의사의 진료 철학에 따라 충치를 치료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치는 0 아니면 1 이렇게 있으면 치료하고 없으면 치료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입안은 세균이 만들어내는 산으로 인해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 빠져나가 치아가 약해지는 탈회라는 현상과 다시 그 성분들이 침에서 공급되어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광화 현상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회, 재광화 이 용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치아가 약해지고 단단해지고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우리 입안이 충치가 잘 생기는 환경이 되어 그 균형이 탈회 쪽으로 기울어지면 충치가 악화되기도 하고 구강 내 환경이 치아가 다시 튼튼해지는 재광화 쪽으로 기울어지면 충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때 이 개념에 대해서 배웠을 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아 같은 경조직은 한 번 썩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완벽하게 치아를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돌이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불완전한 인간을 향한 신의 배려라고 느껴졌습니다. 치과의사가 충치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탈회와 재광화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가 한쪽은 충치를 유발하는 요인, 다른 쪽은 충치를 방어하는 요인에 시소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균형이거든요. 예를 들어 애매한 충치를 발견했다고 가정했을 때 환자분이 평소에 칫솔질을 엄청 꼼꼼히 잘 하시는 분이라면 당장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치과에 잘 안 오시고 올 때마다 칫솔질에 대해서 잔소리를 해야 되는 분이라면 충치 치료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분의 개인적인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같은 충치를 두고도 치과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시겠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암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 침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인해 입이 말라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광화를 돕는 침의 분비가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침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충치의 진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충치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고 침 분비가 잘 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진단하는 시점에 충치 자체뿐만 아니라 충치를 유발하는 요인과 방어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리고 치과 의사마다 진료 철학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해야 하는 충치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린 지식인 질문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A치과 선생님이 발견하기 어려운 충치를 꼼꼼히 확인해서 찾아낸 것이고, B치과 선생님은 엑스레이 촬영 없이 눈으로만 살펴보고 충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면, 과잉 진료로 오해받은 A치과 선생님은 꽤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질문자의 구강 내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질문한 분 말처럼 안 해도 될 치료를 한 비윤리적인 치과 의사일 수도 있고, 오히려 발견하기 어려운 충치를 진단한 실력 있는 치과 의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피하고자 환자분들께 비교적 자세히 설명드리는 편입니다. 이 치아는 썩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초기라 지켜볼 만합니다. 이 치아는 인전면이 썩었는데 눈으로는 잘 안 보였지만 다행히 엑스레이상에서 확인이 되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치과마다 충치의 개수가 다른 이유를 충치의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봤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비윤리적인 치과를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린 2번과 3번 이유로 인해 치과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 계획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결국 치과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된 후에 실내 안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치아를 신이 창조한 신비로운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진료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작품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